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은 조금 뜸해졌죠. 이게 이제 불이 붙었다가 다시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식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이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여기 한미일보 이런 곳에서 뭔가 대톡종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유튜브에서는 취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취재력을 갖춘 유튜브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전부 이런 미디어에서 나오는 뉴스를 갖고 지금 2차적인 재가공을 하는 거죠. 논평을 하거나 뭐 그대로 뉴스를 알려주거나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미일보 같은 이런 곳, 과거 스카이데일리에서 그 그 엄청난 중국인 해커를 보도했던 바로 그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에서 거기 대표로 있던 조정진 당시 대표 그리고 허겸 기자 이런 사람들이 새로 만든 언론사가 이거 아닙니까? 한미일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충격적인 어떤 보도 뉴스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쭉 보시면요. 툴시 게버더 정보국장이죠. 미국의 투표 총계 조작 2020 미 선거 부정 알았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뭐 간혹 가끔 이렇게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많은 뉴스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그 앞선 어떤 방송을 했더니 거기에 댓글 하나가 달렸던데 꽤 이제 긴 댓글인데, 이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어떤 제보로 생각이 돼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한미일보 단독,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한미일보, 백악관 CIA 이재명 제거 50% 넘는다. 이재명 제거한다 이거죠. 대북 송금 유행 고발 재미교포 신동영 목사 백악관 국무부 등 접수되었다.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 한국 놓칠 리 없는 트럼프 이 제거 예상된다. 그동안 우파 유튜브에서 이제 줄곧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재확인해 주는 거죠. 이거. CIA 백악관에 한국계 200명이 있다. 중국 속국화 우려하고 있다. 이화영 보강꽃 2차 고발장 접수되고 있다. 대북 송금 이화영입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보도가 됐다라는 것을 제보해 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을 미국과 유엔에 고발한 재미교포 제임스 신 목사는 신동영 목사입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친 한미일보 창간 인터뷰에서 사건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 신 목사가 지난달 5일 확정 판결이 나온 이화영 사건을 끌며 이 시도 공범이며 미국의 법은 공범이나 진술자가 누군지와 무관하게 철저히 조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사건을 끌며라기보다는 이화영 사건을 이제 예로 들면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허겸 기자의 보도거든요. 이런 충격적 보도는 주로 허겸 기자에게서는 많이 나옵니다. 이런 쪽으로 뭔가 특화된 취재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우파 유튜브는 이런 취재망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허겸 기자보다도 절대로 빠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1차적 미디어, 뉴스를 생산하는 곳에 의존하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여기는 논평이 이제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뉴스를 갖고 와서 읽어주는 것은 뭐 의미가 있습니까? 유튜브가 뉴스 전달해주는 유튜브들이 많이 있던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저는 제도권 뉴스를 직접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게 더 빠르고 오히려 그게 더 빠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가 더 나름대로 조금 뭐랄까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렇다고 거기가 뭐 공정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나와 있는 뉴스는 1차 공장 뉴스를 보는 게 맞죠, 사실은 원래가. 유튜브는 여기가 1차 공장이 아닙니다. 2차, 3차 공장이에요. 자,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을 미국과 유엔에 고발하면서 국내외 주의를 환기한 재미교포 제임스 데니얼 신 한국명 신동영 목사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백악관에서 이재명을 없앨 변수가 50%가 넘는다는 것까지 들었다라고 미국 정부 당국 내부에 긴박한 기류를 전했다. 제임스 신 목사는 지난달 18일과 이달 10일 한미일보 창간을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국제전화 인터뷰에서 CIA도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간 것 같다고 운을 떼면서 백악관의 담당자 몇 명에게 물어보면 그럴 확률이 많다라고 한다라며 이같이
향후 사건 전개가 급물살을 탈 것임을 시사했다. 유튜버 이범규 TV 내용 중에 이런 것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논평이 필요합니까? 네, 저는요 이런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류 언론에서는 절대 안 다루잖아요. 안 나오는 거지. 안 다룬다라기보다는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들이 또 소위 우파 인터넷 매체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거의 안 다뤄 사실은. 나옵니까? 뭐 뉴데일리라든가 데일리안 이런 데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데가 극소수 몇 개거든. 그래서 아직은 일정한 한계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 혹은 이 소위 이제 이 중국의 세계 지배 혹은 어떤 시진핑 그 왕후닝 체제가 그 이끄는 그 어떤 카르텔이 있잖아요. 그것을 분쇄하려는 그걸 이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미국 안에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주도하고 있다. 정보기관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유력한 매체에서 보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 전부 소위 말해서 군소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이야기했던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받아와서 이런 데서 이제 보도하게 되면은 유튜브는 오면 그냥 사실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진짜로 그냥 사실처럼 이야기해 버린다고. 그런데 시간이 가보면 이게 뭐 또 입증이 안 되니까 또 무한정 또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또 가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를 볼 때 여러분도 이제 뭐랄까 조급한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드디어 올 수도 있고 전격적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라서 지금 제 생각에는요 그 주변에 있는 인사들 뭐 모스탄이라든가 이런 분들 전체가 뭔가 크게 역할을 하려고 뭐 지금 움직이고 있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그 자체는 아니거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더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에서도 여러 부류,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정말 모스탄 같은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중립적인 인사들도 있고요. 원래 어느 정부든 간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테크노크라트, 실용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제일 많아요, 원래가. 이제 그런 실용 그룹 중에서도 실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온건한 어떤 그런 주장을 또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가야 됩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항상 비둘기와 매파가 공존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도 사실 두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세계 관세 전략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브릭스를 이렇게 상대하는 미국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국익, 그리고 이제 달러 패권, 그리고 해양 패권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이런 연장선에서 뭔가 이렇게 큰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은 과연 트럼프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는 진짜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이슈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트럼프는 많은 거대 이슈 중에 10개 중에 아마 부정선거 이슈도 하나 들어가겠죠. 한 10개 중에 1개 정도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일각의 그 기사 하나를 갖고 제비 하나 보면서 봄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제비 한 마리를 보게 되면은 봄이 오는 것은 그건 진짜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그거는 자연의 흐름인데 이치인데 이거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이 가령 스카이데일리 이제 변질되기 전에 스카이데일리 지금의 한미일보 뭐 이런 뭐 몇몇 매체에서 어떤 보도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100% 사실로 굳어진다. 꼭 그렇게 입증이 된다. 확실하게 이제 꼭 결론이 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긋한 마음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바라보면은 한시라도 빨리 뭔가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은 뭐 이쪽 마음이고요. 세상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볼 때도 바로 뭐 이렇게 뭔가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소 느긋한 마음을 갖고 진득하게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부정선거 뭐 사실 국내적으로도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네요. 아무리 봐도.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주류 언론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우파 유튜브 안에서도 일부만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유튜브 중에서도요. 100만 넘는 그 구독자 가진 데서도 부정선거 언급 안 하는 데 많아요. 대부분 언급도 안 하더라고. 어쩌다 뉴스 나오면 뉴스 한번 읽어주는 정도지.
자, 이런 상태에서 조급하게 생각하기는 참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느 시점에 그랬었죠. 부정선거 이슈는 새가 달궈졌을 때 때려야 된다고. 그래 한동안 저도 열심히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전히 저도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다소 시기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 하나가 터지면은 와 하고 또 분위기가 달 수도 있겠지만 그러자면은 뭐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당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내부를 보더라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후보들이 5명 중에 1명도 없어요, 사실은. 다만 김문수하고 장동혁이 세모로 나왔더군요. 다소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뛰어들어서 뭔가 부정선거 운동을 황교안이나 민경욱처럼 하기는 어려운 거죠. 자, 거기와 이쪽은 서로 이제 처한 위치나 그 상황이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는 물이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쪽은 주류 제도권을 지금 표방하는 것이고 여기는 운동을 하는 것이고 이쪽은 운동, 이쪽은 정치와 운동이 서로 만나면 좋겠지만 현재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희망 회로를 돌릴까 하다가 희망 회로를 그동안 많이 돌려드렸고 희망 회로보다는 차분한 회로를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